하나 나온다. 이 첫 문장은 네 글자로 무슨 문장이야? 분사구문. 찬빈, 분사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현재 분사 구문을 쓰냐, 과거 분사 구문을 쓰냐. 판단을 어떻게 한다? 컴마 다음에 주어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구문, 수동이면 과거 분사 구문. 그래서 너희 작년에 1과에서 작년 1과에서 그때 그 필립이라는 친구의 고민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뭐 저는 미래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영화 촬영 감독이 자신의 고등학교 이야기해 주면서 여기는 이제 능동이니까 여기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능동이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구문이었고 이번에는 주어가 베이컨이니까 수동이니까 PP다. 윤서, 분사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분사 구문의 해석은 채로? 한 채로까지는 잘 안 쓰이는데. 그래, 면서 때문에 면서 그 다음에 때 때문에 면서 요 정도가 거의 한 90%야. 더 있긴 해. 근데 분사 구문의 해석은 뒤에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면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보통 때 때문에 면서 이 정도가 뭐 제일 무난하다. 제일. 그러면 일단 모른다고 치고 뒤에가 베이컨은 maybe a triumph of a modern living. 베이컨은 현대적인 삶, 현대적인 생활의 대성공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래, 준이? 저요? 응. 어느 상점에서나 팔 팔리는 팔리는 베이컨은 뭐 그것도 전혀 안 되지는 않고 팔리는 베이컨은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팔리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냐? everywhere 모든 곳에 모든 곳 모든 곳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니면 뉴욕이든 런던이든 뭐 사방 모든 곳의 상점에서 팔리기 때문에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대적인 삶의 현대적인 우리의 어떤 그 도시 생활 이런 거에 하나의 대박 상품, 하나의 대성공일지도 모릅니다. 뭐 팔리기 때문에 팔림으로 뭐 이 정도 하면 제일 무난할 거야. 사방 모든 곳의 상점에서 팔림으로 베이컨은 현대적인 생활의 하나의 대성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대를 넣은 건 빅토리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야. 그게 트라이엄프야. 빛나는 승리. 어떤 그 예를 들어 그 예전에 그 뭐야 어벤져스의 마지막 엔드게임에 정말 최종적인 싸움을 하잖아. 거기서 이기잖아. 착한 쪽이. 뭐 그런 정도의 승리가 트라이엄프야. 그 정도. 이게 보면. 그치. 베이컨 하다못해 뭐 여기 1층에 CU 편의점에 가도 베이컨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또 베이컨은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가지 음식 재료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베이컨 말이 꼬치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에 굉장히 다방면에서 사용되니까 베이컨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인 생활의 대성공, 대승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긴 한데 이 베이컨 산업에는 다크사이드가 있다.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찬란한 승리인데 그 승리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 다음 성주. 돼지들은 다친 부리에서 길러지고 손을 먹는다. 눈이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펼쳐진 큰 농장에서 길러진 옥수수를 먹는다. 일단 돼지들은 are raised, are fed. 이렇게 일단 돼지들은 are raised, 길러진다. raise, 올리다, 기르다, 모으다, 월급 인상, 길러진다. 어디에서? 굉장히 confined pen, 굉장히 제한된, 감금된 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길러집니다. 둘째, 돼지들이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받겠지. 그리고 돼지들은 옥수수 먹이를 받습니다. 어떤 옥수수냐? 현재 완료 수동. 쭉 길러져 온, 쭉 재배되어져 온. 어디에서? 광활한 들판에서. 이번엔 어떤 들판이냐? 펼쳐진. as A as B, B만큼 A야.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만큼 많이 펼쳐진 미국의 대평원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지. 이게 보면 미국 지도잖아. 미국 지도에 이 정도가 평야지대야. 평야지대. 이 정도가. 이게 넓이가 어마어마해. 뭐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게 다 평야야. 이게 다 지금 이게 옥수수 밭이야. 이게 보면 막 그 지금 아까 본 그 미국 지도의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거의 한 11시간을 운전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평야의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해. 이게 이제 미국의 옥수수 밭. 좀 큰 거 없나? 이 정도 이게 옥수수 밭 크기. 보면 거의. 그래서 보통 이 안에 여기서 여기가 콘벨트. 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심심치 않게 어린아이가 일로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치, 어른들도 여기 들어가서 여기 좌회전 우회전 몇 번만 하면은 이 안에서 다 거기가 거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 그게 나왔어. 이 어린아이를 샀는데 뭘 이용했는 거 하면 열화상 카메라, 그걸 이렇게 비춰가지고 거기 사람이 이렇게 그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니까 체온이, 그거 보고 이제 어린아이를 찾은 것도 뉴스에 나올 만큼 그 정도로 광활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시력이 허락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그 광활한 밭에서 재배되어져 온 옥수수 먹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규모 산업으로 돼지가 길러지고 또 돼지의 사료가 제공되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겠지. 그 다음 준이.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양의 비료가 사용됩니다. 또 컴마 위치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안양천 같은 게 스트림이라고 했잖아. 하천, 강과 하천 속으로 get pp도 수동태라고 했지. 거대한 양의 비료가 사용되며,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강이나 하천 속으로 이게 닦다 이거나 wash. 그러면 이게 get washed면 뭐 닦여진다 뭐 이런 말이니까 결국 강이나 하천 속으로 씻겨져 들어갑니다. 비료를 막 뿌리면 옥수수 밭이 비료를 흡수하겠지 일단. 근데 100% 비료를 흡수하지 않겠지. 그럼 비가 오면 그 빗물에 이제 비료가 녹아서 그 빗물이 그 인근의 하천이나 강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겠지. 그 비료의 성분이. 다시 하면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양의 비료가 사용되며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강이나 하천 속으로 씻겨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엔드 2시니까 거고. 다음 찬빈. 이 영향 이 영향은 그 응? 동사야 인마. 무슨 이것은 영향을 미친다. 그 생태계에 그러한 수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수역, 어떤 뭐 하천이나 강이나 뭐 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강 주변 여기 요런 거 여기가 수역이지. 여기 보면 그러한 수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비료 유출수 비료의 유출수는 그러니까 비료가 씻겨져서 흘러가는 물, 그 비료의 유출수는 결국 어, 결국 물고기 그리고 해양생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 속으로 유출된다. 아니 뭐 유출수가 또 유출돼? 그 비료 유출수가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 속으로 들어가긴다 하면 되겠지. 그 주변 필요니까 수 킬로미터에 있는 그 하천이나 강 주변 수 킬로미터 그 근방에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해양 생물 그 몸속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겠지. 그 생물들이 그 비료가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속에서 뭐 먹이 활동을 하고 또 뭐 새끼를 번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비료 유출수가 이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이것은 다음 윤석. 이것은 과정이다. 필요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위치 이즈가 빠지긴 한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베이컨을 우리의 아침 식사 테이블 그 위에 얻기 위하여 이 말이니까 베이컨을 우리의 아침 식사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러한 대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뭐 샌드위치나 뭐 그 토스트나 이런 거 속에 베이컨을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에 이 베이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성, 우리의 지구를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공장 농업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농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다음 유진. 연간 인류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사람당 평균 40kg 이상.
고기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40kg 이상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40kg 이상의 고기를 먹는다. 한국인은 아마 조금 더 먹을 거야.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인 거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뭐 덜 먹는 나라는 아니니까, 보면 1인당 40kg 정도 이상에 도달했고,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이거 위해서 그렇지. 그 점점 늘어나는 수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축 산업은 큰 규모의 제조에 의존해 오고 있다. 대규모의 거대한 공장에서 대규모의 고기 제조, 고기 생산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잔칫날이나 그때 뭐 이렇게 소 몇 마리 잡고 뭐 돼지 잡고 뭐 그때나 좀 고기 먹고 그랬지. 평상시에는 힘들고. 근데 뭐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축 산업은 거대한 공장에서의 대규모의 고기 제조, 고기 생산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어야. 앞에 어가 있잖아. 그러한 움직임은 땅과 물, 그러한 움직임은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원래 스트레인이 긴장 뭐 이런 말이니까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지구의 토지와 물 자원, 지구의 토지와 수자원에 특히 부담을 줍니다. 그치? 가축을 키우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사료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구의 토지와 수자원에 특히 부담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성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 대규모 공장 농업에 대한 이야기다. 다음. 다음 3번이잖아. 매년 100만 톤, 10만 톤? 야, 아, 겨우 1억? 10만 톤. 아, 네. 10억 톤 매년 10억 톤 이상의 곡물이 곡물이 소비됩니다. 이거야 이거. 이지야. 이거에 속으면 안 돼. 보면 매년 10억 톤 이상의 곡물이 소비됩니다. 그 농장 동물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 가축들에 의해서 10억 톤 이상의 곡식이 소비됩니다. 그 다음. 모든 농업 땅의 3분의 2 이상은 사용된다. 가축을 위해 곡물과 야채를 기르는데 모든 농업의 토지니까 모든 농지, 농가 밭이든 뭐 그런 모든 농지의 3분의 2보다 많이, 즉 모든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가축을 위한 곡식, 가축을 위한 채소를 기르는데 사용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두 개인데, 그리고 이게 너희 육과에 보통 교과서 뒤에 그 그래머라고 나오는 거에 아마 이게 나오지. 이거 예전에 우리가 부분 명사라고 했던 거. 부분 명사.
그러니까 전체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냐? 전체 중에 뭐 8%냐? 전체 중에 3분의 1이냐? 전체 중에 3분의 2냐? 전체 중에 절반이냐? half of. 전체 중에 대부분이냐? most of. 전체 중에 일부냐? some of. 이런 부분 명사는 어디에 맞춘다? of 다음 나오는 명사에 이 뒤에 동사를 맞춘다. 그러니까 뭐 몇 분의 몇이든 몇 퍼센트든 절반이든 약간이든 대부분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of 다음 나오는 명사가 복수면 are. 이 명사가 단수면 is. 이렇게 of 다음 명사가 단수면 is. of 다음 명사가 단수면 is. of 다음 명사가 단수면 is. of 다음 명사가 복수면 are. 이렇게 of 다음 나오는 명사가 중요한 거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부분 명사. 부분 명사. 이게 이제 육과 문법의 핵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여기도 3분의 2보다 여기 단수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is야. is. 그 다음에 뭐 be used to 원형이야. 뭐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했으니까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전체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가축을 위한 곡물이나 채소를 기르는데 사용됩니다. 다음. 리얼리는 무조건 only. 반면에 단지 8%의 농지만이 직접적인 인간의 이건 뭐야? 인간의 소비를 위한 식량을 키우는데 기르는데 재배하는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수많은 농지에 3분의 2 이상이니까 66.666%가 더 많은 거니까 뭐 대충 한 70%? 전체 농지의 70%는 결국 동물 애들 먹이 키우는 사용되는 거고 겨우 8%만이 직접적인 인간의 소비를 위한 식량을 기르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결국 전 세계 땅에 훨씬 많은 부분이 동물을 위해서 결국은 사용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보면 이걸 붙이지 않고 게다가 여기도 3분의 1 of 다음에 명사 단수지? 여기도 is야. 그리고 fresh water는 담수. 쉬운 말로 하면 민물. 소금물 말고 민물. 강이나 하천, 계곡물 이런 거. 게다가 약 세계 민물의 3분의 1은 육류 생산에 사용됩니다.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을 침해합니다.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에 피해를 준다는 거야. 보면. 전 세계 민물의 3분의 1 정도가 결국 고기 생산을 위해 사용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위한 물 공급, 물 제공을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뭐야? 우리가 그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까지 좋은데 그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 희생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바닥은 예상된다. 곧 마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바닥이 다 말라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너무 많은 물이 빼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이 잘 봐야 되겠고요. 이것도 드레인이 뭔가 하면 물을 빼내다 퍼올리다야. 너무나도 많은 물이 퍼올려져 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이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콜로라도 강에서 그 왜 뭐지 그거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강에서 양수기 돌려 가지고 물을 끌어대는 거지. 이제 그 강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물이 퍼올려져 왔기 때문에 에즈는 때문에 뭐 때문에 이웃 농장이 그 콜로라도 강과 이웃한 농장들이 소를 위한 먹이. 자, 여기는 이거야. 이거 여기는 먹이다가 아니야. 명사야, 명사. 소를 위한 사료. 그 소를 위한 사료를 기르기 위해 그 여기에 요거예요. 요 콜로라도 강, 요 콜로라도 강과 이웃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농장들이 소를 위한 사료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콜로라도 강에서 너무나도 많은 물이 강으로부터 퍼올려져 왔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나온 적 있다. 다음 야 네. 이걸 뭐 가야지 말해서? 그래 말 그대로 짧게 말해서야. 짧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sum up은 요약하다야. 요약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짧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요약하면 자연 자원 우리의 천연 자원의 많은 부분이 결국 고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다. 여기 지금 전체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이거라 그랬지. 또 여기 그리고 전체 민물의 3분의 1 정도가 또 이거라 그랬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우리의 천연 자원 중에 많은 부분이 결국 고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였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끝이 아니야. From land to the ocean. 땅으로부터 바다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원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삐리리는 inevitable. 아시는 분? 뭐라고? 필연적이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뭐를 피할 수가 없어? 각자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축을 위한 토지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extend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사람들이 더 계속 고기를 찾고 있고 또 고기를 생산만 하면
쭉쭉쭉 잘 팔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에 가축을 더 많이 기르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이게 왜 나온 거야? 슈드의 특별용법 두 번째. 최근에 했지? 했지요? 최근에. 여기에 어떤 경우에 이걸 쓴다고? 바로 이성이나 감정적 판단이라고 했지. 이성이나 감정적 판단. 뭐뭐는 필요하다, 뭐뭐는 필수적이다, 뭐뭐는 중요하다, 뭐뭐는 당연하다, 뭐뭐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틀렸다, 필연적이다. 감정, 참 이상하다, 터무니없다, 놀랍다, 멋지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성이나 감정적 판단의 말이 이 자리에 오면 대문장에는 should 플러스 원형을 쓴다. should는 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에 should가 빠진 거지. 이게 보면 다음 리절트 2는 더욱더 많은 고기의 생산은 초래했다. 뭘 초래해? 수질 오염, 증가된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 강과 바다 양쪽 모두에서 증가된 수질 오염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많이 먹고 더 많은 분뇨, 더 많은 오줌과 응가, 더 많은 분뇨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증가된 고기 생산은 강과 바다 양쪽 모두에서 증가된 수질 오염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 됐어. 이거 배수 as A as B, B보다 뭐뭐배 A, 배수 as A as B, B보다 미국의 인간들보다 130배 많은 분뇨. 이거 배수가 먼저 와야 돼. as 130배 하면 틀려. 배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s야. 당연히 워낙 중요한 문장이니까 논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고 2020년도에 나온 적이 있고 한 4년 잤으니까 다시 한 번 정도 더 낼 수도 있겠다. 보면 뭐 그러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as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안 돼. 먼저 와야 돼. 먼저. 가축은 미국의 인간들보다도 미국의 인구 한 3억 명쯤 되는 미국의 그 3억 명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분뇨를 생산해낸다고 말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뇨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 또잖아.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때
분뇨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물은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누구에게?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지. 접속사 다음에 곧바로 분사가 오면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오면 그 사이에는 무조건 주어 B가 생략, 주어 B가 빠진 거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요거 분뇨와 물이니까 분뇨와 물은 셀 수 없으니까 when it is가 생략이 된 거다. 그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뭐지 그 정화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분뇨 그리고 그 분뇨를 포함하고 있는 물 하천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소와 대지의 응가가 섞여 있는 물 같은 거 그거는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초래합니다. 반드시 매니지드야 수동이니까 수동 관리되지 않을 때 이거니까. 다음 비가 오면 그 분뇨는 아까 했던 그 유출수, 비료 유출수, 그 유출수와 함께 씻겨져 내려갑니다. 컴마 ing, 동시나 연속으로 하자. 그리고 오염시킵니다. 그 인근의 토양, 하천, 강을 오염시킵니다. all the way, 모든 길이니까 내내. 언제까지? 그것이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그 내내 그 인근의 토양과 하천과 강을 오염시킵니다. 여기 예를 들어 가축 농장이 있고 여기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여기서 소와 돼지들이 그 엄청난 양의 그 분뇨, 그 배설물 그런 것들이 이제 보나마나 이 인근에 있는 하천으로 흘러 가겠지. 그럼 얘가 돌고 돌아서 드디어 바다에 갈 때까지 이 인근에 있는 땅, 하천, 강 이런 거를 다 오염시키게 되겠지.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했지 우리. 시간과 조건에서는 미래의 내용이라도 반드시 현재로 쓴다. 그 분뇨가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분뇨가 바다에 도착하는 건 물론 미래지만 until이기 때문에 현재로 써야지. 여기다가 will reach 하면 안 된다. 시간과 조건은 미래의 내용이라도 현재로 쓴다. 현재. 여기는 컴마 ing. 당연히 ing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다음. 일단 바다에 또 나왔지? 일단 뭐뭐 하면. 그렇게 흘러 막 인근의 하천이나 강을 오염시키면서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일단 그 분뇨가 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그것은 기여하다. 대지변이라고 불리는 이게 당연히 기여하다인데 좀 좋은 일이면 기여하다야. 좋은 일이면 국가 발전에 기여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걸로 해. 나쁜 일에는 이걸로 해. 나쁜 일에는 그의 부주의가 그 사고에 기여했다. 좀 그렇잖아. 그 부주의가 그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그 분뇨가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원인이 됩니다. 뭐의 원인이 되냐? 대지변이라고 불리는 데드 존, 뭐
죽음의 구역이라고 알려진 것의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데드 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여기가 다 바다야. 일로 흘러나와. 그러면 이만큼은 오염돼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바다 생물이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데드 존이 되겠지. 여기가 보면 둥둥둥 뭐 떠다니고 막 그런 데 있잖아. 왜. 색깔도 시커멓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죽음의 구역은 맞아. happen. 일단 다시 여기까지만. 죽음의 구역은 전 세계에서 발생합니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구역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동태 할 때 occur 절대 이거 수동태로 못 쓴다고 했지. 이것도 괜히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냥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occur, 그냥 happen. 죽음의 구역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 근처에서. 당소명사 어떤 지역? 아니 일단 주어부터 해봐. 이게 주어야. heavy farming 어떡하지? 헤비한 farming. 예를 들어서 He is a heavy smoker. 그럼 뭐야? 스모커는 스모커야. 근데 어떤 스모커야? 담배를 피긴 피는데 그래 담배를 겁나 많이 피잖아. 아주 심한 흡연자. 보통 왜 꼴초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도 심한 농업 아니면 과도한 농업 하면 되겠지. 과도한 농업과 산업활동이 왜 물을 통해야 인트인데 물 속으로지. 영양분을 유출시키는 지역 인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구역이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냐? 과도한 농업과 산업활동이 영양분을 물속으로 유출시키는 지역 근처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뭐 이거는 뭐 1단계 주어 있고 2단계 영양분을 물속으로 유출시킨다. 그 지역에서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where이고 보면 그런 지역에서 주로 죽음의 구역이 발생한다. 그 다음 물속에 농축된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거기에 영양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조심할 건 여기서 영양분은 절대 좋은 의미의 영양분이 아니야. 무슨 뭐 비타민 C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그 분뇨의 수준이야. 분뇨도 예를 들어 만약 소똥이야. 소똥도 근처에다가 잘만 뿌리면 그게 훌륭한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하잖아. 그게 보면 근데 소똥이 아무리 예를 들어 막 감자 밭이나 고구마 밭이야. 거기다가 이제 소똥을 비료로 줘. 그게 아무리 좋다 해서 거기다가 소똥을 막 들이부어봐. 막 그냥 한 번 주고 막 그 다음날 막 또 주고 완전히 그 땅을 소똥 만약에 그 소똥으로 뒤덮어 이렇게 막 그러면 그 땅은 죽겠지. 질식해서.
그게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지. 적당히 뭐 한 3개월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줘야지.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냅다 들이먹어봐. 그러니까 그런 의미야. 그게 바로 농축된 레벨의 영양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소똥을 만약에 안양천이야. 있는데 소똥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kg 좀 줘봐. 그러면 강에 좋아. 안양천에 좋아. 약간 냄새는 나겠지만 거기 사는 생물들이나 그 한데 좋아. 왜냐하면 그 소똥 속에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양천에 사는 작은 수중 생물이 먹이로 먹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건 괜찮아. 근데 이제 그렇게 주냐? 너무 많이 주지. 이게 바로 농축된 수준의 영양분이야. 물속에 농축된 수준의 영양분은 역시 또 초래한다. 뭐를 초래하냐? 조류의 번성을 초래합니다. 이 조류는 해조류야. 해조류. 해조류에는 예를 들어 뭐 있어? 그래. 그 쉽게 말해서 바닷속에 사는 풀 같은 애들. 미역 같은 애들이지. 미역. 이렇게 물속에서 흐물흐물 거리는 애 있잖아. 그런 거. 그게 조류야. 조류. 새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 물속에 농축된 영양분이 계속 거기에 이제 유출되고 막 쏟아붓면 그 인근 지역에 해조류의 번성을 초래합니다. 여기는 엔드데이야. 왜냐하면 이거의 복수형이야. 복수형. 그리고 그 해조류들은 뭐냐?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해양 식물을 말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어떤 수생 식물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런 애들 물속에서 흐물흐물 뭐 되게 많네. 감태, 다시마, 미역, 파래, 시래기, 감태, 톳, 뭐 이런 애들. 물속에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분뇨가 바다에 퍼부어지면 이런 애들이 마구마구 번성해. 이런 애들이 마구마구 번성해. 이런 애들이 번성하는 건 좋은 게 아닌가요? 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다시 하면 물속에 농축된 레벨의 영양분들은 조류의 번성을 초래하며 그리고 그 조류는 단순한 형태의 수생식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너무 물속에서 너무 많은 식물이 자랄 때 그들은 다른 식물과 동물을 질식시키면서 바다의 산소를 써버립니다. 이걸 동시로 했어? 근데 여기서는 동시보다는 연속이 나을 것 같은데 연속으로 해봐. 일단 너무 많은 식물이 물속에서 자랄 때 그들은 바다의 산소를 그냥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 업이 들어가면 다 써버립니다. 다. 얘들이 물속의 산소를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식물과 동물들을 질식시킵니다. 그치? 아무리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이런 애들도 그래도 걔들도 아가미 호흡을 하지만 걔들도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산소가 필요하지. 근데 이 해조류 애들이 산소를 다 써버려. 그러면 인근의 다른 식물과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남아나질 않겠지. 그래서 결국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해조류만 무성하고 인근의 아무런 조개나 뭐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죽음의 구역이다. 다음. 가장 크게 알려진 죽음의 구역은 2002년 멕시코 만. 만이 뭐야? 만? 이렇게 육지 안으로 이렇게 바다가 들어간 거. 그래서 멕시코 만. 육지 안으로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게 바로 만이고, 또 좀 큰 만은 저기 지도에 보면 여기 있지. 허드슨 만이라고 있죠. 여기 마치 무슨 이렇게 무슨 항아리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여기. 허드슨 만. 저런 게 이제 만이지. 우리나라에도 만 많지. 천수만, 안면도에 가면. 그리고 아산만. 그런데 가장 크게 알려진 죽음의 구역은 2002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했지. 컴마 웨어는 엔드 대열이다. 컴마 웨는 엔드 댄이다. 그리고 그 2002년에 그때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흘러나온 유출수가, 그 다음에 이거 코우즈 목투 유출수가 스퀘어 킬로미터. 원래 뭐냐? 스퀘어가 정사각형. 그러면 결국 2만 제곱킬로미터. 2만 제곱킬로미터의 그 만 지역에 2만 제곱킬로미터가 이게 얼마나 넓은 면적인지 잘 상상이 안 되면 계산이잖아. 계산이 너무 커서 안 나오네. 예를 들어 이걸 줄이면 제곱킬로미터가 어디에 있을까? 단위 없나? 단위 여기 있다. 제곱킬로미터 여기 있다. 2만 제곱킬로미터는 이거야. 우리가 좀 편한 평. 그러면 결국 60억 5천평. 60억 5천평. 60억 5천평이 감이 잘 안 오면 운산고등학교가 한 3,200평쯤 돼. 너희 학교가 3,200평. 그 정도가. 그러면 60억 평이야.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하여튼 겁나 넓구나 정도 알 수 있겠지. 여기 보면 이 정도야. 이 정도. 그 엄청난 지역의 그 만 지역이 해양 생물들에게 살 수 없게 되도록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죽음의 구역은 2002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시시피 강으로부터의 유출수가
그 걸프만 지역 2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이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도록 초래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이 넓이가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면 요거 있잖아. 요 인디애나주. 요게 우리나라 남한 땅이야. 거의 비슷해. 요게 우리나라 남한 땅이야. 그러면 요게 보면 우리나라 넓이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배씩 될 거야. 우리나라 넓이의 한 10배? 9배? 그 정도의 지역이 해양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돼버린 거지. 보면 그냥 무심코 그냥 가축 키우면서 그냥 특히 왜 그 못된 사람들이 평소에는 분뇨 같은 거 이렇게 큰 탱크에다가 모아놨다가 비 오면 그 인근 강에 막 버리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쓸려 나가 버리면 이게 흔적이 묻혀지니까 뭐 안 들키겠지? 막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막 뭐 그렇게 이렇게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흘러 결국 저 지역의 만까지 싸그리 다 오염시켜 버린 거지.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웬이야 웬 시간명사야. 시간명사. 이거 2002년 시간명사 웬.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써